제가 영수증 부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영수증은 뭐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통 선물방에서 물건 구입을 해. 그럼 영수증 발생이 안 돼요. 그죠? 선물방 그런 데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만들어 주세요 해서 안 만들어 주시면 본인들이 만드세요. 대신 만들 때 그거를 단장님 사인 꼭 필히 받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영수증이 없으면 항상 영수증 부착을 다 해놓으셔야 돼. 영수증 없는 거는 인정을 안 해요, 사실은. 영수증은 가라로 만들든 뭘 해든 해서 꼭 해서 도장을 맡아놓고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영수증 싹 챙기는 거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입 초과시 입금 전표 기타 수입으로 처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질문해도 되나요? 어느 예. 지금 영수증 없는 걸 만들어서 소환하는데 네. 일부 코리아에서는 우리 통일심에 쓰는 영수증이 있어요. 네. 그거를 하셔도 돼요. 아니면 없는 코리아도 있거든요. 없는 코리아는 일반 간이 영수증 네. 그냥 그런 간이 영수증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간이 영수증은 쓰지 마세요. 실제로 이렇게 만드세요. 만들어갖고 요 예를 들어서 품목이 뭔지 그리고 내용건이 뭔지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쓰시고 요 거기 아래다가 도장 찍는 날은 사각부 도장을 찍든지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네. 저기 레지아에 있는 거 같은데. 네, 이게 코리아에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그거 그럼 쓰셔도 돼요. 네, 그거를 쓰시되 그 내용란에다가만 충실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통일심에는 이게 많으니까 다 코리아에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네. 네, 여기 보시면 수입 초과시 입금 전표는 기타 수입으로 항목이에요. 이게 이제 기타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꼼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표 보세요. 거기 지금 프레시드 코리아 해결장부를 보면 그 앞에 항목란이 다 있어요. 이게 뭔지를 의연금 뭐뭐뭐 이렇게 기록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피정을 했어. 근데 돈이 남았어. 그럼 그 수입 초과죠. 그러면 그거를 코리아 해외장부에 기록을 할 때 이렇게 적어주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타 수입으로 내용을 기타 수입 뭐 30만 원 이렇게 들어왔다. 그거를 항목을 적어주셔야지 그거를 안 적고 하면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표 발생은 안 하지만 그 전표 발생을 한다는 거는 그 있던 부분을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신 코리아 장부에다가는 그거를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이 항목이 어디에 되는 건지를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셔야 돼요. 질문했습니다. 네? 네네. 저희가 야외 행사를 했을 때 예비비 경험으로 잘 안 들려서 이걸 마이크를 쓰세요. 야외 행사 때 예비비 경로로 통장에서 2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네, 처음부터 다시. 네, 그 야외 행사 때 이제 예비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저희가 통장에서 지출하고 6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4만 원을 통장에 다시 입금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장부에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계세요. 지금 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지출한 것도 아니 저 지금 잘 못 들어가죠.
가구비가 필요해서 통장에서 2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비를 6만 원을 쓰고 나머지 14만 원을 다시 통장에 입금 처리했을 때 장부에 어떤 항목으로 기재하면 되는지. 그거를 보시면 보세요. 그게 지금 야외 행사를 했죠. 근데 순수히 그 돈이 그 의원금에서 발생된 돈이에요. 의원금에서만 쓰셨어요? 외부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의원금에서만 썼죠. 그러면은 그거를 수입란에다가 내 통장에 지출란 지출이지. 잠깐만. 의원금 통장에서 14만 원을 빼셨다고? 20만 원을. 그리고요. 그럼 지출금만 쓰시면 되잖아요. 지출금만 하셔갖고 다시 지금 너무 맞췄지. 지금 보세요. 20만 원을 의원금 통장에서 인출을 해서, 그죠? 그 쓴 금액이 6만 원? 6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6만 원, 그 나머지 저기 14만 원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수지보고를 하셔야지. 아니. 아니, 잠깐만. 잠시만요. 여기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보세요. 돈이 20만 원을 인출을 했잖아요. 의원금에서. 무조건 수입이 없다고 해서 수지보고를 발생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20만 원이 돈이 들어왔잖아요. 인출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6만 원을 지출을 했죠. 그럼 14만 원이 남았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수집, 이게 지금 야외 행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지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수입란에다가 20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지출을 6만 원을 하고 나머지 14만 원이 잔액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수입 초과라고 다시 입금을 잡아야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지금 이상하게 하세요? 저번 질문은 20만 원을 인출을 했는데 나머지 차액은 지금 어떻게 하냐 이걸 묻는 거잖아. 네? 그 돈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보세요. 의원금 통장에서 그러면은 인출을 해가지고 내가 그냥 쓰고 나머지는 그냥 넣어놓고 그냥 다시 저기를 해서 나중에 잔고만 맞추면 되는데 저분은 그 지금 남은 거를 어떻게 하냐 지금 묻길래 그 부분만 얘기를 한다면 수지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월말 마감을 지을 때 보세요. 내가 이제 월말 마감을 져. 근데 이제 5일 전이야. 근데 이제 뜨뜨뜨하고 의원금에서 뭐 얼마를 다 저기 의원금 통장에서 꺼내서 쓰고 돈이 남았어. 그러면 넣어갖고 다시 넣어서 잔액만 맞추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만 지금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 부분만 때는 수지보고를 해서 딱 저기 수입 초과해서 다시 넣는 게 맞다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죠? 내가 월말 마감을 지을 때 그냥 의원금에서 빼가지고 돈을 물건을 구입하고 남고 이랬어. 그러면 다시 집어넣고 잔액만 맞추면 끝났는데
그 부분만 내가 지금 이거를 시장안에 남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입 초과를 잡으시면 된다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는 점심 1시부터 2시까지 하니까 그때 받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진행을 좀 해야 돼서. 네. 요 수지 보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자체 피정인 경우에요. 아까 제가 자체 피정, 유탁 피정 말씀드렸죠? 근데 자체 피정인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프레시즘 4강국 이상 피정을 했어요. 네, 프레시즘 4강국 이상을 피정을 했다고 이제 가정하에 기간은 이제 뭐 이렇게 수지 보고를 하실 때 요걸 다 이렇게 쓰셔야 돼. 기간, 수강 인원, 장소 요렇게 해서 요거를 다 그대로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뭐 두리뭉실하게 그냥 수지 보고 합니다 이러고 뭐 수입난 대충 얘기하고 지출난 말하고 뭐 잔액 얼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모르시는 간부님들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내가 대충 하면 다른 분들도 대충밖에 못 배워요. 근데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기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되겠죠. 수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시즘 4강 이상 피정 기간은 2019년 10월 5일 수강 인원은 100명 장소는 민족화해센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난 쭉 얘기하시고 지출난 얘기하고 지금 이게 이제 지출 초간지, 수입 초간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수입난도 얘기하실 때 건이 많아. 뭐 자질분야 건은 보고 안 하셔도 돼. 그건 이제 뭐 기타 뭐 대충 이렇게 얼마 뭐 상세히 다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보고하실 때 여기는 다 나열해서 기록을 하시되 보고는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를 하시고, 그거 이제 잔액이 수입난데 어떤 거는 막 계산기 두드려요. 수지 보고할 때. 다른 분들 이게 맞나? 그러니까 다 금액은 맞게끔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보시면은 이제 뭐, 요렇게 하시면 돼. 이건 이제 자체 피정인 경우에 수강이 100명을 했어요. 100명의 인원을 했는데, 1인 교육비가 5만원이야. 그럼 이제 50만원이겠죠? 그래서 이제 미사보험금으로 50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예. 미사보험금으로 50만원이 발생돼. 이걸 꼭 적어주셔야 돼. 이거 미사보험금도 50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사관부 다 알려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이 회계님들은 미사보험금 이거를 그날, 당일날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야 돼요. 그 날짜가 내가 오늘 우리가 교육을 했어. 그러니까 오늘 날짜 그게 찍혀야 돼. 통장에. 아무리 급해도 그런 거는 회계님들은 인지를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아니에요. 돈을 내가 그만큼 지고 있으면 내 돈이 아니에요. 성모님 분자금이잖아. 날짜도 칼같이 맞춰야 되는 게 회계님들은 그런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 입금을 딱 50만원을 입금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수지보고를 했잖아요. 입금한 거를 통장을 복사를 해야 돼요. 그걸 영수증으로 쓰셔야 돼요. 내가 오늘 날짜로 6월 21일 날짜로 50만원을 미사보험금으로 들어왔어. 그럼 통장에다가도 미사보험금을 딱 써놔야 돼요. 그러면 그걸 복사를 딱 해요. 복사를 해서 나중에 수지보고 할 때 그 증빙 처리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회계님들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표 발생은 하면 할수록 이게 빨리 익히고 수월하다는 거예요. 지금 A4 용지로 찍은 뭐 수입 지출 백날에도 그거 몰라요. 그냥 내가 돈이 들어왔구나, 나갔구나, 이거밖에 모르요. 항목이 뭔지도 몰라요. 이게 뭐, 교육하고 이럴 때, 이런 거가 회계님들은 필히 하셔야 되고 하는 부분이에요. 정표 발생을 안 해도 이 부분을 하셔야 돼요. 수지보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험금도 입금을 바로바로 시키고 그 날짜를 영수증으로 복사를 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예약한수금이라는 거 이거는 뭐냐면요. 1년 전에 저희가 이제 연중행사를 할 때 보통 1년 전에 연중행사표가 나오죠. 보통 한 7, 8개월 전에 나오잖아요. 연중행사표가. 그러면은 이제 예약금을 미리 다 내요.
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2019년 1월 10일 날 냈어요. 예약금을 20만 원. 그러면 이 예약금을 20만 원을 내는데 내가 날짜 기억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수증에 보면은 예약금 얼마 해가지고 날짜가 나와요. 그 날짜를 여기 수지복을 안 해도 입금을 다시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맞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어떤 사람은 다 빼. 그럼 안 돼요. 요거를 다시 입금을 잡아서 하셔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입금 잡고 하는 부분이 여기 예약금 나간 부분이 맞는 부분이에요. 20만 원 되고 뭐 예약금이 50만 원 되고 막 100만 원도 되고 막 그러거든요. 필히 이걸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출 여기 이제 그래서 수입 합계가 보시면 이쪽에 있어요. 120만 원. 570만 원. 수입 합계 50, 50, 20, 100이잖아요. 120이잖아요. 어디요? 아, 내가 여러분들을 졸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했나봐요. 이거는 이제 얘가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네 저기 보시면 여기 또 맞게 했습니다. 아닌가? 아, 여기 다르겠네. 여기 잘못됐어요. 네네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저는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예, 진짜 500인데 50을 잘못했어요. 네. 보시면 그럼 여기가 이제 얼마예요? 570이겠죠? 네, 570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대관료도 이렇게 대관료를 여기서 마이너스 20을 왜 적었는지 아세요? 여기 지금 예약한 수 20만 원 있죠? 여기서 다시 플러스를 해줘야 돼요. 보시면 예약한 수이 예약금이 20만 원이 19년 1월 10일 날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 대관료 이 부분이 여기에다가 지금 20이 플러스 돼서 이게 50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80인데 대관료까지 플러스해서 5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회원님들은 하실 때. 요 예약한 수를 필히 적어주셔야 돼. 그러면 어차피 똑똑 상계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미사액을 이렇게 해서 지출 개 590만 원. 그래서 지출 초과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472만 원. 요게 제가 요게 잘못됐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다시 수정을 했어요. 여기 570 기록했죠? 내가 이렇게 깍짝줄을 걸리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다시 500만 원 적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수지보고 하실 때 그렇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 적어주셔야 돼요. 상세히.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자체 피정인 경우는 그렇고요. 이제 대신 유탁 피정인 경우는 맡겨서 한다 그랬죠? 그럴 때는 이제 봉헌금 부분이 이렇게 돼요. 봉헌금 부분이 입금을 잡아서 똑같이 수익처럼 잡아요. 50만 원. 여기 지출 거기다 이제 드리고 오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와서도 50만 원을 지출로 떨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상계 처리가 돼서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봉헌금 수익 처리하고 지출로 처리, 상계 처리합니다. 이렇게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지금? 없죠.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예약금을 줬기 때문에 저기 그걸 빼고서 받아요. 그래서 480만 원 하는데 그런 때도 그럼 우리가 네, 그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 영수증에는 예약금을 빼고 나머지 계산이 돼요. 그럼 20만 원이 예약금이 미리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20만 원을 빼고 500만 원 중에 20만 원 빼고 480만 영수증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건에 대해서 교육건이 엄청 많아요. 저희는 뭐 1년에 한 번만 12건도 넘어요. 그래서 이 예약한 수금이 과연 제대로 영수증하고 맞는지 그걸 처리를 회계님들은 필히 적어주시라는 거예요. 예약금이 뭐 20만원 나간 경우도 있고 50만원, 뭐 100만원 이렇게 나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언제 나갔는지 이거를 날짜를 적어주고 여기다가 대신 대관료에서 20만원을 잡아갖고 500이 된 거예요. 요게 원래 480인데 그렇게 처리해주면 어차피
이거에 수입해서 지출을 빼면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거만 단지 기록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영수증에는 그 예약금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부분을 수지 보고하실 때 수입란에다가 빠져 있는 금액이 20만 원이면 20만 원 적어주시고 지출란에 대신 여기 대관료에다가 플러스 20을 해서 해주시라는 거예요. 내립니다. 지금 이제 11시예요. 잠깐 한 10분 쉬고 12시까지 하고 식사하고 다시 오후 시간에 관료 없는 지침서 체크하겠습니다. 잠시 쉬게요.